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HLB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6,664원이고요. 네. 30%예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1년 가까이 되셨어요. 네네. 네, 오늘 또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한번 HLB 상담 들어볼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HLB 그동안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었겠어요. 네. 네, 그래도 오늘 또 상승이 나왔고 오늘 또 좋은 투자 유치 소식이 있으면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시청자님 지금 HLB 오늘 올라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어쨌든 내가 매수한 매수가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세요? 아니면 이후에 어떤 소식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후자 쪽이에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네네. HLB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참 다양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이었어요. 이번 투자 유치 소식이 어쨌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금력이 확보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자체가 들어왔다라는 거, 시장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좀 좋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좀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확대 흐름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살짝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온 재료 자체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또 언제 어떻게 이슈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시청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이고 지금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시세가 좋게 이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나온 소식이긴 한데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밀리면서 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은 지금 6만 원까지 오늘 도달하지 못했는데 아마 6만 원 선이 좀 중요한 가격대로 저는 보여요. 이 가격 구간을 돌파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 소식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박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6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지켜보시고 6만 원 가격 라인에서 만약에 조금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드리기 좀 조심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오늘 나온 이슈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버프를 받아서 심리 자체가 계속 뭐 아니면 메이저 수급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손들이 붙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시청자님이 보셨을 때 계속 상승 탄력이 나왔다. 6만 원 돌파하고 거래량 붙고 추세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매수가 정도 가격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욕심을 막 부리고 우리가 무조건 리보세라닉 관련돼서 난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심리보다는 그렇게 상승 탄력이 나와서 내 매수가 근처나 그 이상의 가격대가 왔을 때는 저는 과감 없이 좋은 종목들 내가 좀 더 제약바이오이지만 안전하게 그나마 투자를 믿고 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변경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8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좀 더 명확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좀 그림을 명확히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은 오늘 나온 소식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얼만큼 믿음을 갖고 수급이 붙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6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7만 4천 원, 8만 원 부근대까지 또 한 번 탄력이 붙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돌파 여부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2차적으로는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이 가격 라인에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거래량 실린
뭐 음봉이 나온다라거나 거래량 실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86,000원 기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변동성이 좀 당분간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슈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자분들은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효성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7만 원, 네, 19%요. 237만 원이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237만 원에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 오늘 매수하셨는데 오늘 또 마지막에 주가가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내가 한번 꼭 상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팻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전 박철순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매수를 하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제 효성중공업이라고 해서 좀 수익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10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다행히 지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이 회사가 어느 나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향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는 편인데 지금 얘네가 아직 나가지 않은 수주잔고들, 아직 그러니까 물량이 나가지 않은 수주잔고 내에서는 미국 비중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마진이 높은 제품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매출이 같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더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일단은 마진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력기기 쪽은 사실 지금 미국이 없어서 지금 큰일인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변압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변압기 관련된 이 어떻게 보면 자금률이 20% 언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0% 이상을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퀄리티에 그리고 납기일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좀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빅5 기업들이 전부 다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장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잠재력이 좀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미국 비중이 높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이제 관련돼서 정책적인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초고압 증류송전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적인 이슈가 또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로도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어서 저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목표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7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증권사의 전망치는 300만 원 이상까지 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일단 270만 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건 변동성이 커지면은 일단 손실을 좀 제한시켜 놓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기회를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일단은 손절 라인은요. 일단은 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210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면 잠시 동안 일단은 현금화 시키지 놓으셨다가 지지선 만들고 변동성이 좀 완화됐을 때 양봉 보시면서 재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0만 원을 손절가, 그다음에 270만 원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리겠고 2차는 300만 원까지 보시면 3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의견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7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퓨렉소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632원에 1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아, 2년 넘으셨어요. 네, 네, 오랫동안 보유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매수가 이상으로 다시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2년 동안 보유하고 계신데 내가 이 종목 자신 있게 한번 상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저요이라고 팻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철순 대표님한테.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큐렉스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 나와서 이제 제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뭐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아마도 여유 자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네, 여기 대표님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매수가가 거의 2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1,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행인 건 뭐냐면 그래도 매수하신 금액이 전체 투자금의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막 50% 이상 만약에 매수하셨으면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만 매수해도 평단을 급격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언제 추가 매수 하실지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의료 로봇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 동종 업계에서는 가장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척추 수술 로봇까지 적용층을 좀 확대를 하면서 로봇 시장에서는 특히나 의료용 로봇 쪽에서는 가장 또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이고 한번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이제 시세 한번 분출하면 또 강하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용 로봇 쪽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된다거나 로봇 쪽 최근에 수납매가 아직은 안 돌고 있고 대표적인 로봇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쪽에서 또 차익 매물 나오면 큐렉소 같이 아직은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또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좀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면 올해 실적 전망치가 지금 15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작년에 영업이익이 58억 손실이었어요. 근데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거는 내년 2026년도 전망치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가 15억이면 전체가 내년은 60억에서 한 80억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실적이 급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주가도 함께 연동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언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냐면 일단은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꺾여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만 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하단 부분에 매물 저항대가 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올 때 그때는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빠르게 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0월 달에 고점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13,000원을 완전히 돌파했을 때 13,000원 이상으로 안착을 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요. 그때 매수를 좀 하셔서 한 10%를 더 늘리시는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를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요. 뭐 3%씩 뭐 3번, 4번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할로 담으셔야 좀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가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제 분할 매수하셔서 10%에서 20% 늘리시면은 평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는 지금 현재 장기 매물 저항이 생길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 정도 선이 일단 1차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18,0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13,000원에 대해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건 아니면 내려와서 만 원에서 반등 나올 때 매수를 하시건 일단 18,000원까지만 가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으시니까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저기 뭐야. 13,000원 정도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라고요? 네, 13,000원 이상의
장이 끝났어요. 장이 끝났는데 13,000원 이상에서 마무리가 되면요. 왜 그러냐면 13,000원에 지금 지난 10월 달 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바로 밀려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막연히 13,000원 올라갔다 해서 바로 사버리면은 사자마자 오히려 평단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3,000원 이상의 안착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바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주식이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면 10,000원쯤에서 반등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의료 로봇 관련해서 실적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0만 3,983원에 30%요. 40만 3,983원에 30%요. 네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제가 이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되게 네. 오래됐거든요. 계속 물 타면서 오래됐는데 네. 이게 계속 방송에서는 좋다 그러는데 계속 네.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네, 오랫동안 들고 계신데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계속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내가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속 시원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바로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지은 대표님요. 네, 이시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축하드리지만 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이제 대응적인 부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 ESS 관련돼서 우리가 뭐 에너지를 저장 장치 그 AI 때문에 결국 이 시장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네. 저는 좀 길게 봐도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워낙 좋으셔서 뭐 기다리시고 비중 확대하시는 데는 고생은 하셨겠지만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비중 그대로 좀 더 끌고 가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좀 팔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더 강하세요? 저는 더 가고 싶고요. 더 또 사도 되는지. 더 사도 되는지? 예. 네, 저는 일단 더 매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 30%도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더 사서 내가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밀리면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을 더 사고 싶다고 하시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대응 방안은 30% 비중이시긴 하시지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만약에 셋업체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 또 ESS 시장이 지금 미국 쪽에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JP모건에서 얼마 전에 좀 시장 점유율을 한번 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이 2027년에는 ESS 쪽에서 35%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기는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30% 비중을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이 밀렸을 때 시청자님이 그래도 내가 뭐 변동성을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좀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43만 5천 원 부근까지 혹시라도 주가가 좀 밀리면 저는 비중을 좀 줄여두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중을 줄여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그때 비중 확대를 다시 또 하면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어차피 저도
그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단기 탄력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 챙겨가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ESS 쪽까지 다 해서 좀 장기적으로 나 진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밀렸을 때를 기다렸다가 더 사시거나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대로 30%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에 52만 5천 원이 넘어가면 그때 일부는 수익을 챙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고점 부근, 단기 고점 부근 가면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횡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홀딩, 만약에 밀려도 약간의 매도하고 우리가 비중을 좀 축소하자. 제가 좀 말씀드린 거 약간 어려웠죠? 정리해서 다시 예. 말씀드릴까요?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보유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52만 5천 원 단기 고점까지 다시 오면 비중을 10% 정도 줄이셔서 일단 20%를 만드시고 추가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20% 비중으로 쭉 끌고 가시고요. 또 비중을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밀릴 수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렸을 때 43만 5천 원 부근까지 오면 또 그때도 비중을 좀 줄여두세요. 비중을 좀 줄이고 기다리셨다가 42만 5천 원까지 밀리면 그때 다시 비중을 오히려 확대를 하세요. 30%까지 다시.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대로 조금 챙기고 그대로 가는 거고 내려가면 조금 챙기고 더 내려갈 때 기다렸다가 비중 확대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매도는 얼마쯤에 하면 좋을까요? 1차 매도는 저는 단기 고점 나왔던 가격 라인인 52만 원 정도 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SS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점이 오면 비중 축소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실까요? HD 현대일렉트릭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2만 3천 원, 네, 비중은요? 25%.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어제요. 어제 매수하셨어요. 오늘은 주가가 좀 빠졌는데 앞으로 네. 우상향을 다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계속 올라주다가 오늘은 좀 빠졌는데 내가 한번 상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그럼 박철순 대표님.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효성중공업 했는데 같이 친구분이신가요? 그분도 어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오늘 전력기기들이 오늘 하루 정도 다 같이 좀 이제 조정이 좀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전력기기 종목들은 뭐 크게 뭐 지금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차익 매물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리스크만 있을 뿐이지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 좋고요. 현대일렉트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실적 발표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역시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일단 한 51%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1.5배를 벌었다는 건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쪽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쪽에서 파는 제품들의 마진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때 또 기대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3분기를 지나면서 새로 이제 계약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수주가 작년 3분기 대비했을 때 한 70% 정도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잔고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7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주잔고는 결국 이게 매출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의 실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주가라는 게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방향성은 우상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역시나 이 종목은 계속 중간중간에 또 신규 매수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재무적도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회사가 이제 3분기 말에 순차익금 비율이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갔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성장성도 있죠. 그리고 수익성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지금 탄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당연히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제 매수하셔서 조금의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당연히 100만 원 이상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요. 110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선만 지킨다면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8만 5천 원 정도, 85만 원 정도 선만 지킨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홀딩하셨다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1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홀딩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은 P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30배 이상에서 그러니까 포워드 12개월 PR인데 30배 넘게 움직이는데 20배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일진전기와 산일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 전망치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주가의 부담이 적은 거는 일진전기와 산일전기니까 분산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도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지금 25%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요거를 지금 파셔가지고 3개로 나눠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어떤 악재를 좀 피할 수가 있잖아요. 한 종목은 뭐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종목만 갖고 있으면 좀 손실폭이 클 수 있지만 분산해 놓으면 평균적으로 좀 안정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1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산 투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